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이제 정식 강의를 조금 전에 마쳤고요. 제가 그 강의를 끝나고 나서 강의를 녹화를 안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번 주 중 강의는 그냥 건너뛸까 했다가 또 이 강의를 기다리신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줌을 켜고 혼자서 지금, 예, 녹화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때까지 준 강의를 한 6번 정도를 했는데 쭉 이제 연결을 해보면은 큰 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ATP의 소모가 높아지게 되고 그 ATP의 소모가 높아진 결과물로서 요산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산이 많아짐으로써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생산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이제 ATP가 떨어지는 이유,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요산 때문이다. 이제 이때까지 강의의 주 내용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요. 오늘 알아볼 거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들의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이라고 한다면 이제 혈압, 당뇨, 뭐 관절염, 콜레스테롤, 뭐 또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뭐 이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대다수의 병들을 사실은 다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대사성 질환하고 ATP를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제가 챗GPT에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산하는 일 자체를 대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를 쓰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대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대사는 어디서 일어나냐? 내가 밥을 먹으니까 이 힘이 나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인지를 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밥을 먹고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 그리고 식사를 통해서 들어온 영양분이 몸 안으로 흡수가 돼서 이것들이 혈액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세포들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공장에서 당과 산소가 결합을 해서 피라는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밥 먹고 힘이 난다라는 그 힘.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해서 대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대사성 질환이라는 거는 바로 이 대사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 질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사라는 게 ATP를 만드는 거였으니까 대사성 질환이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ATP를 생산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 현상을 우리는 대사성 질환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챗GPT에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를 조금 알아보니까, 예, 대사성 질환은 일반적으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영양소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그래서 보통 대사성 질환 하면은 밥을 먹었는데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나? 또는 이 영양소가 그 간에서 뭔가 이게 좀 뭔가 대사가 잘 안 됐나? 또는 혈액에서 움직임이 잘 안 됐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뭐다? 세포 내 에너지 대사, 특히 ATP의 생성과 활용을 에 대해서 어떤 이상이 생긴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ATP 관점에서 본 대사성 질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의하면 대사성 질환이란 세포 내 ATP의 생성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에너지의 항상성이 무너지고 그 이에 따른 생리적, 대사적 보상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각종 만성 질환으로 발전됐다. 대사성 질환이란 ATP 생성과 소비의 불균형. 이 불균형에서 여러분들 쓰는 게 문제일까요? 만드는 게 문제일까요? 그쵸? 만드는 게 문제죠. 쓰는 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ATP는 세포간에서는 뭐라는 돈이라고 얘기해요. 화폐입니다, 화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돈을 쓰듯이 우리 몸 안에서 세포들도 돈을 쓰고 사는데 그 돈의 이름이 뭐예요? 에너지, ATP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생각해 보세요. 돈을 쓰는 게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면 돈을 버는 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돈의 씀씀이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ATP 대사에 있어서 어떤 이상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돈을 버는 게 이상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을 쓰는 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 돈은 없어서 못 쓰죠. 돈을 쓰는 거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돈을 버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는 쓰는 거가 아니라 버는 거예요.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도 에너지의 생산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쓸 때는 많은데 돈 쓸 때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뭐 쓸 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돈을 버는 게 한정적이야. 또는 심지어 벌던 거에서 줄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결국은 생성과 소비의 불균형이라는 건요. 에너지 생성, ATP의 생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에너지 생성에.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쓰는 걸 줄여야 되겠죠. 만든 게 작아졌으니까. 소비를 줄입니다. 그러면 불편해지죠. 왜 불편해요? 소비를 줄이는 게. 여러분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한 달 용돈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쓰고 있다. 50만 원 줄여보세요. 안 불편합니까? 택시 타야 될 거, 타고 다니던 거, 버스 타고 다니고, 스마트폰 뭐, 무제한 데이터 쓰다가 와이파이, 아니, 알트폰 써야 되고, 용돈이 줄어들면 그렇게 뭔가 바뀌잖아요.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네, 돈이라는 건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요, 돈이 많으면 편리해져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해집니다. 그건 맞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ATP가 많으면은 여러분들이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넘쳐 흐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일을 하고 에너지 써고 돌아다녀도 병이 안 걸려요. 근데 에너지 생산, ATP의 생성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뭐냐? 그 생산량에 맞춰서 소비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게 생긴단 말이에요. 줄어든 것만큼의 그 소비를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죠.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게 불균형이라는 게 그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가 안 맞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데 어디에 맞춰줍니까? 줄어든 생산량에 소비량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그, 그 전에 어떤 소비를 하고 있던 그 항상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로운 소비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소비 패턴이 불편하다는 거야. 그 불편한 거 여러분들 뭐라 그러냐면은 그걸 만성질환,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병리학적으로는 혈압이 올라갔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 혈당이 높아졌다, 뭐 염증 수치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높아진 이유는 뭐냐? 단순하죠. ATP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뭐 이런 모든 질병들을 전부 다 ATP가 줄어들어서 불편해진 증상.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대사성 질환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설명 좋죠? 네,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 병리적 증상이라는 거는 결국은 ATP의 항상성 유지를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저 강의 때 했던 거죠. ATP가 왜 줄어들었습니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왜 떨어졌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집니까?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요산이 많이 생기고 요산이 많아지면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서 ATP량이 떨어지고 ATP량이 떨어지면서 요산은 더 많이 생기고 이 얘기를 지난번에 했죠.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준 강의를 다시 듣고 오세요.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또 요산이 많아진 것이 다시 또 ATP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의 대사성 질환은 전부 근본 원인은 뭡니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긴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건데 그 과정을 봤더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요산이 많아지고 요산이 많아지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생산량이 줄고 ATP 생산량이 줄니까 병이 생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병에서 탈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대사량을 높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대사성 질환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모든 병이랑 다 연계되는 게 맞는 거냐? 이제 이런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챗GPT에게 우리가 노화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질병을 다 대사성 질환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 챗GPT에서는 우리가 노화와 함께 겪는 거의 모든 질병을 대사성 질환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ATP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사적 이상, 즉 ATP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을 모든 질병을 더욱더 통합적이고 근본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설명이 가능한 게 바로 ATP,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왜 대사성 질환을 얘기하냐면은, 자, 노화를 하면서 겪게 되는 현상이잖아요. 그 노화라는 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노화라는 말 자체가 에너지의 생산과 활용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화라는 말 자체가 다시 얘기하면 세포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떨어지는 거다. 다시 얘기하면 에너지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생성보다 소비가 많아서 결국은 이게 뭔가 구조가 안 맞아지니까 소비를 줄인다라는 거죠. 소비를 줄이니까 어떤 병이 생긴 거죠. 그 병적인 상태를 뭐라 그런다? 노화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노화의 본질은 ATP의 항상성의 붕괴다. 즉, ATP의 생산량이 줄어든 거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들, 병이 생기는 거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DNA가 손상이 된다든지 단백질의 미스폴딩이라든지 또는 산화 스트레스 ROS를 얘기하는데 그 또한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 에너지의 소비를 증가하기 때문에 ATP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미스폴딩 단백질이나 산화 스트레스나 DNA 손상을 감당을 못하니까 더 문제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ATP의 감소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속 노화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빨리 늙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가 문제냐? 지금 ATP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급격히. 그럼 이 ATP를 올려줘야지만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ATP가 떨어졌을 때 단순히 얼굴에 뭐 주름이 많다, 뭐 나 늙어 보인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몸에 대사성 질환이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화를 얘기하면서, 근데 약사님, 저는 나이가 뭐 50, 60, 70이 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대사가 떨어진 거, 이거 뭐 요산 좀 없앤다고 해서 대사가 회복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개념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요, 음, 이 노화라는 개념이요,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체의 노화라는 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노화를 의미하는 거지, 나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었잖아요? 나이가 든 것만큼의 대사가 떨어집니다. 물론,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대사가 많이 안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동안이에요. 젊어 보이는 거죠. 똑같은 나이인데도 대사가 더 많이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입니다. 노안이에요, 노안. 여러분도 주위에 있습니다. 좀 더 자기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 자기 나이 같아 보이는 사람, 자기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사람.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이유가 나이가 아니라 대사, 에너지의 상태가 다르다라는 거고, 그 에너지 상태에 따라 가지고 세포의 노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세포의 노화. 그리고 그 세포들이, 노화된 세포들이
결합을 해서 노화된 조직을 만들게 되고 그 노화된 조직들이 결합을 해서 노화된 장기, 기관을 만들게 되고 그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의 몸은 결국 몸이 노화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30조에서 100조 개의 수많은 세포들이 노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나이가 100살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ATP가 내 몸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너무 잘 만들어, 내 세포들이. 그래서 나의 ATP 수준이 거의 뭐 10살 때 10대들처럼 나온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세포는 내가 나이가 100살이라고 해서 꼭 100살 할아버지처럼 되어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는 100살이지만 나의 ATP 수준이 10대 수준이라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도 10대들의 세포만큼 ATP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세포로 분화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러면 나는 나이는 100살이지만 신체 나이는 10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됩니다. 왜? 세포라는 거는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100살이 되었다고 해서 내 세포가 100살이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안 바뀐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세포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죽고 새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죽고 새로 태어나고 있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태어나고 있는 그 세포는 왜 옛날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을까? 제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왜 저의 세포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저의 세포들은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세포가 나이가 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 몸에 구성하는 세포들도 죽을 거 죽고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새로 태어난 신생아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포들은 왜 저의 아들의 세포하고 똑같지가 않을까? 그게 뭐냐? ATP 수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제 아들은 세포들이 ATP를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ATP가 아까 화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자예요. 엄청 부자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돈을 많이 써서 더 명품 세포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포의 질이 좋은 겁니다. 반대로 저는 제 지갑에 돈이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ATP는 제가 제 아들보다 더 작아요. 가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ATP 수준에 맞춰가지고 저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ATP량으로 봤을 때는 저의 아들보다 제가 더 가난하기 때문에 저희 세포들도 더 가난한 세포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가난한 세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 세포는 ATP를 더 작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노화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지금의 제 몸의 세포들을 제 아들의 세포들로 다 바꿔버렸어. 그래서 ATP가 엄청나게 잘 만들어지는 세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제 몸은 젊어집니다. 왜? 지금의 세포가 죽고 다음 세포가 분화될 때 그 흐르는 그 ATP에 맞는 세포들로 분화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저의 세포 조직들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젊어집니다. 나이가 50이어도 신체 나이는 10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게 과학적입니다. 이건 되게 과학이에요. 다만 그러한 ATP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몸을 유지하고 있는 세포의 그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량만 높아지면은 여러분들은 혈압, 당뇨, 고지혈,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에 노출될 이유도 없고 그런 병에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낫습니다. 어. 허무맹랑할 것 같지만 이게 진짜 과학이에요. 그래서
노화라는 거는 결국은 뭐다? 세포의 노화다. 신체의 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잠깐 건너뛰어서 간 게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갔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대사성 질환이라는 건 어떤 거냐? ATP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대사성 질환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니까 당뇨, 지방간, 고지혈증, 죽상경화증, 통풍, 만성염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암, 자가면역질환, 근감소증, 골다공증 이러한 것들이 전부 ATP랑 연계가 돼 있더라. 그래서 모든 노화성 질환은 각자의 형태로 나타난 에너지 대사, ATP 대사의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니까 신경퇴행성 질환, 신경 어떤 질환, 이게 뭐 대표적으로 뭐 파킨슨, 알츠하이머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치매 또는 뭐 다른 거, 뭐 신경통 이런 것도 전부 다 신경퇴행성 질환이죠. 그리고 이제 암, 그리고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 노인성 질환 모두가 다 대사성 질환의 스펙트럼 안에 다 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이 전부 뭐다? 대사성 질환이고 이거는 에너지 대사가 실패 결과 즉 ATP의 생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ATP의 생산만 높아지면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던졌죠. 이 세포가 노화된 이유가 바로 요산결정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챗GPT에서 아주 핵심적인 지적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키포인트 딱 짚었던 얘기죠. 그래서 세포의 노화의 원인과 요산 결정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병리 흐름에 깊이 관여가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ATP의 소모가 급격하게 높아지고요. ATP 소모가 높아진 것만큼의 요산이 많아지게 되고 이 요산이 많아지게 되면서 예, 이 요산이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산이 많이 생기면은 일정 농도 이상 높아지면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산 결정이 세포와 세포 사이 또는 세포 내에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침착되는 주위에서도 특히 온도가 낮거나 혈류가 느린 조직, 관절이라든지 심장 그리고 신경절에 침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통풍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 결석, 신장 기능 이상, 그리고 신경계, 어떤 알츠하이머, 파킨슨 같은 치매, 이 신경절, 그리고 대상포진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거죠. 요산 결정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그 요산 결정들이 세포의 노화를 유발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요산 결정으로 해서 염증이 생기고 세포 독성이 생기고 오토파지가 억제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유도가 되고 DNA 복구가 지연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부 세포의 노화가 점점 더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요산 결정은 단지 어떤 요상이 생겼네 이게 아니라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활성 병리인자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았어. 요산이 생겼어. 그 요산이 생겨서 다시 요산으로 인해서 ATP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또 요산이 더 많아지게 되고 요산 더 많아짐으로써 또 ATP가 더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노화가 가속화돼서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에 걸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산은 단순한 어떤 부산물이 아니라 세포 내에서 결정할 될 경우에 노화 반응의 매개체이자 촉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화 세포에는 요산 결정이 더 많고 요산 결정이 더 많을수록 세포의 노화가 더 빨라지는 상호작용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은 이제 앞서 강에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의식의 변화. 여러분들의 의식이 변화가 돼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그 일상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의 해소가 근원적인 방법이라는 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의 흔적을 없애줘야 노화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 스트레스의 흔적이 뭡니까? 바로 요산 결정인 거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에너지 ATP를 소모하고 ATP를 생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요산 결정을 해결을 못하는 때 이 요산 결정이 다시 에너지 대사, ATP 생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요상 결정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의 노화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상 결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요상 결정을 놔둔 상태에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 힘이 없어. 그래서 힘이 올라가는, 즉, 대사를 억지로 올리는 ATP량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AMPK 활성화제만을 복용한다고 해서 AMPK 활성화제가 뭔가요? 홍삼, 인삼, 뭐 공진단, 산삼, 뭐 몸에 좋다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AMPK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전부 AMPK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AMPK 조효소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운이 없어 ATP가 떨어졌어. 이때 아 나 힘이 이거 먹었더니 힘이 나더라 참 좋더라 라는 거는 전부 에너지를 올리는 건데 그렇게 에너지를 올려가지고는 마치 뭐냐 자동차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밟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차가 안 나간다고 그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가지고 악셀레이터만 밟아가지고 차가 와 하면서 나가긴 나가는데 뭔가 이상하죠. 완전히 망가지겠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ATP가 생산이 안 되는 이유를 해결해주면 저절로 ATP 생산은 더 잘 될 거고, 그 ATP 생산이 더 잘 되는 걸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AMPK를 활성화시키는 제품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ATP를 생산하는 거를 그 떨어지게 되는 그 이유, 요산 결정을 없애지 않고서 그걸 놔둬서 브레이크가 계속 걸려 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만, 악셀레이터만 밟았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몸의 균형 자체, 항상성 자체, 대사의 항상성 자체가 더 크게 망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먹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뭐 몸에 좋은 것들은 일단 중지하시고요.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요산 결정부터 없애줘야 됩니다. 그럼 이 요산 결정은 어떻게 없앨 것이냐? 제가 항상 휴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휴식을 하면 왜 이게 없어지냐? 이거는 이제 다음번 강의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휴식을 나는 취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개발한 제품이 도움을 주겠죠. 그게 왜 도움을 주는지도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오늘 강의는요, 핵심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사성 질환에 걸리게 되는 모든 이유, 그러니까 이 노화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나이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인식에서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이 노화와 질병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나이가 아니라 바로 ATP의 저하 때문이다. 이 ATP의 저하가 일어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요산 결정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요산 결정을 없애야 된다. 자, 여기가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다음번에는 이 요상 결정을 어떻게 없앨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꼭 강의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